제가 오늘 아침에 완전히 유승민 의원한테 조언을 해드릴게요. 조언을. 지금 상황 판단하고. 자, 지금요. 결선 투표제가 됐죠. 결선 투표제가 시작이 됐고, 그 다음에 100% 당원 경선 이렇게 됐습니다. 뭐 30% 여론조사 그게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 보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. 지금은 100%가 됐잖아요. 100%나 7대3이나 그게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. 정말 중요한 건 일단 이렇게 룰이 정해졌으면 유승민 의원님은 다른 주자 중에서 나 지지해줘라. 나랑 연합하자. 너 당대표에서 출마했을 때 떨어지고 결선 투표 들어가기 전에 연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나 지지해주라.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를 줄게. 이런 딜을 치셔야 될 거거든요. 아니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유승민 의원하고는요 지금요 당권 주자들의 파트너로 이렇게 하는 그 동맹을 맺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유승민 의원 뭐 줄 거예요 사람들한테 같이요?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유승민 의원님 솔직히 이런 걸 하실 때 상대에 대한 리스펙은 하시나요?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에다가 안철수 의원까지 싸잡아서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두 분은요 정치를요 그냥 본인의 가치 자기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. 그래서 상대를 깔보고 리스펙을 하질 않아. 리스펙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고받고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. 과학 중심의 대한민국 부흥하는 대한민국 안철수가 이끕니다. 와 아니 그 가치 프레이즈 이게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프레이즈나 이런 뭐 미래를 향한 이런 게 그런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.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 나머지 출마자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? 그러면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나 대통령님 저의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님한테도 좋을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대통령한테도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왜 좋냐면 하면서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걸 해줄 겁니다. 라는 거에서 상대방을 리스펙하고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자체를 너무 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유승민하고 안철수 두 분은 그게 상대방을 개무지치는 거란 말이에요.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 문제가 있는 욕망이 있을 수도 있어. 그런데 그 상대의 문제가 있는 그 진흙탕 욕망에 들어가 가지고 싸우고 설득하고 내 사람으로 내 동맹으로 만드는 그게 정치력이야. 우쭈쭈 하는 애들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이는 게 그래서 지금 안철수의 세력, 유승민의 세력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정치야 그게. 유승민 따르고 이준석 따르는 요만큼의 무리가 있어. 안철수 따르는 요만큼의 무리가 있어. 근데 그 무리가 확장이 안 되는 게 왜 그러겠어요. 이런 게 안 되는 거야. 그런 게 안 되는 거거든. 참.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됐고 권성동 의원이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서로 연합을 하고 동맹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졸라게 삐졌을 때밖에 동맹을 못 한다고. 그래서 여기서 다들 윤석열한테 삐졌지. 윤석열한테 삐진 사람 다 모여라. 그래서 다 모이면 그러면 윤석열 망하게 하는 힘은 나올 수 있지.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들끼리 잘 뭉쳐가지고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?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. 그러면 지지자들은 와 진짜 우파 답 없는 이런 얘기밖에 더 나오겠어?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비전이 보이는 거지.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의 한계를 보일 때 그거를 보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응원을 하겠지.
윤석열 대통령이 이만큼의 장점이 있고 저의 장점은 이렇고 둘이 반목하는 부분은 이런데 이 서로가 트러블 나는 것은 조율을 해나갈 거고 이게 우리 당의 다양성이 되게 할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의 윤석열 대통령을 커버치는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응? 아니, 이런 타협적인 말 자체를 내지는 포지션을 왜 못 잡지? 아니 이 상황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싫어해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굴면 얼마나 얄밉겠어. 근데 그런 걸 못하지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. 정치인이 아닌 게야.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학자지 학자.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학자. 지방에서 존경받는 스승.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님은 안철수 의원님도 어저께 그 룰 가지고 뭐라고 하셔서 얘기하는 건데 권력의 속성을 보세요.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어떻게 동맹을 맺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결선 투표제를 가서 어떻게 쇼당을 칠지 내지는 이렇게 지더라도 내가 3등에서 결선도 못 올라가면 안 되겠다. 어쨌든 결선을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구호를 만들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이 룰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궁시렁을 거리는 순간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은 훅 떨어지는 거거든. 냉정한 현실 판단이 안 되나? 미안하지만 냉정한 현실 판단이 안 되세요?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번에 결선 투표제 생겼는데 3등에서 결선 투표제를 못 가고 3등 한 몇 퍼센트 자기 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나오면 나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거다. 이런 계산을 한 다음에 팍팍팍팍 하고 현실적인 이게 실무 프로세스를 해야지 나의 가치는 오라. 그리고 지지자들 그리고 측근들도 이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러분들이 수준이 낮은 거지. 이렇게 나와버리면 표 안 주지. 표 안 주죠. 그냥 잘했으면 퇴계이왕처럼 존경받는. 현실 정치는 내가 그렇게 들어오면 들어오질 말지 그러셨슈. 왜 정치는 하겠다고 하고 출마는 해서 한 자리는 하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무전략? 응? 정말 이런 겁니다. 이런 걸 보고 있자라면 요번에 이제 뭐 룰 변경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보고 있자면 저는 그냥 안타까워요. 이 룰 변경에 대한 얘기들 그냥 이거는 이미 다 결정이 난 거는 결정 난 거로 보고 이제 누구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정치공학적인 상황에서 동맹을 맺는 방법 그리고 출마자들한테 리스펙을 보이는 그런 자세를 좀 해줬으면 어떠냐 그런 거죠. 그리고 참 이걸 보면서도 제가 그래요.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유승민, 안철수 두 분한테 진짜 이거는 뭐 듣기 싫으시겠지. 뭐 보긴 하겠어. 이건 진짜 충고인데요. 안철수 언니 김기현 1년 만에 말 바꿔 총선 승리 위해선 비당원도 중요하다. 이건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안철수 의원이면 2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써야 되지? 이 생각을 하겠어요. 이거는 2등을 해서 결선 투표제로 가야지 라는 전략으로 하면 이 멘트를 가는 순간 안철수 의원 2등 못 들어가는 거예요. 주어진 룰에 따라 당대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당심과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와 균형 있는 정치인이 될 겁니다. 뭐 이런 식의 멘트요. 안철수가 자기한테 불리한 룰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네?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평가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왠지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나한테 이건 아니잖아. 이거는 이러면 3등 하세요. 3등이나 4등 하신다고.
그 순교자라든지 옥새라든지 이런 거로 가는 건 별로 좋은 정치의 영역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건데요. 그냥 보고 있자면 보고 있자면 그냥 쯧쯧쯧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정말 무서운 정치인은 없어요. 그냥 찡찡거리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무서운 정치인들은 없어. 와신상담. 내가 이길 거다 이것들아. 그래? 요번에 교두보를 만들 거다. 요번에는 저도 4년 후엔 이긴다. 뭐 이런 칼을 가는 정치인이 없어. 너무 투명해.